19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는 2억 1895만원인데 2억 1895만원의 1%인 394만원인데도 낙찰이 안됩니다. 19번 유찰에다가 2억이 넘는 빌라가 390만원 정도 한다면 이건 뭐 낙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낙찰이 안되겠습니까? 요즘 구축 아파트의 가격도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고요. 또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막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상가, 오피스,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정말 다양하게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 포비아, 상가 포비아, 지식산업센터 포비아 이렇게요. 자, 포비아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공포증으로 인한 기피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포비아 그러면 오피스텔을 기피한다는 뜻이죠. 지금 부동산 포비아가 매매 시장에 이어서 경매 시장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온 빌라 매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는 반면 찾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낙찰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낙찰이 되어야 임차인들도 본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 텐데 낙찰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운 거죠. 지난 10월에 경매가 진행된 서울 지역의 빌라 숫자를 보니까 1268건입니다. 작년 10월, 그러니까 22년 10월에는 591건이었는데 이것보다는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68건 중에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은 1200건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94%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냐? 10월 달에 빌라 낙찰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10.6%입니다. 낙찰률이 10.6%라는 것은 경매에 올라온 10건의 매물 중에 겨우 한 건만 매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집값이 초급등하던 2020년 12월에는요 낙찰률이 43%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1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빌라들은 경매 시장에서 왜 이렇게 기피 대상이 되었을까요? 깡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이 안 되는 빌라 대부분이 깡통 전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매물은요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됩니다. 경매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까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낙찰받아서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경매 낙찰가 플러스 임차인의 보증금이 되는 거죠. 매매가가 전세가와 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매매가가 더 낮은 깡통 전세는 낙찰받는 것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와닿게 실질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8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가가 2억 2천만 원인데요. 최저 입찰가가 2억 2천만 원에 한 17% 수준 되는 3,691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자, 2억 2천만 원짜리가 3,691만 원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사는 이유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 봉천동의 경우는요 그 인근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매 시세의 경우는 2억 원 후반까지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3,691만 원에 낙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찰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체납 세금까지 이걸 내야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안 받는 겁니다. 또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은요 19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는 2억 1895만 원인데 2억 1895만 원의 1%인 394만 원인데도 낙찰이 안 됩니다. 19번 유찰에다가 2억이 넘는 빌라가 390만 원 정도 한다면 이건 낙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낙찰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깡통주택입니다. 이렇게 세를 놓고 깡통주택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은 자기들은 이미 보증금을 다 받아서 끝났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자, 게다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90만 원에도 낙찰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이 건물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죠. 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39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도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매에 나온 빌라 매물 중에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를 한 후에 임차인의 그 권리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이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을 딱 붙여서 보증금보다는 수천만 원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겠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깡통주택이 무서운 겁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경매가 무조건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창구는 아닙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는데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는요, 국가의 재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을 국가 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가격을 써내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도 10월 기준 보니까 7년 5개월 만에 정말 가장 많은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11월과 12월 이때는요,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정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의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 같은 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말 거래가 많이 얼어붙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제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 반가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년이면 2%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IMF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말 비싼 물가가 좀 잡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기가 말이 아니죠. 신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현금 자동 출납기 ATM 기계 아시죠? 이 기계가 오류가 나서 인출하려는 돈의 2배가 나왔고 심지어는 통장에는 인출하려고 했던 그 액수만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찾으려고 눌렀는데 나오는 돈이 1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계 앞으로 대거 몰리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정도의 횡재는 아니어도 경제 지표가 좀 희망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를 보시면서 경제시황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